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 지난 시간에 엑셀의 다양한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직 다 배우지 못한 함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남은 함수들을 추가적으로 배워보고 그 뒤에 우리가 배운 것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실전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다음으로 VLOOKUP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VLOOKUP 함수는 안에 들어갈 인수라고 부르는 양이 4개나 있어서 조금 사용하는 게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이 VLOOKUP을 잘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많기 때문에 이왕이면 꼭 알아두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VLOOKUP은 비유를 하면 출석부를 내가 가지고 있고 학생의 번호를 알지만 학생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첫 번째, 이 학생의 번호를 집어넣어야 되겠고, 두 번째, 이 번호를 토대로 출석부를 펼쳐야겠죠. 그래서 출석부 범위를 지정해야 되겠고, 세 번째, 그래서 이 번호를 기준으로 몇 번째 뒤에 그 학생의 이름이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겠죠. 네 번째는 이제 정확하게 일치할 건가, 비슷한 거를 허용할 건가 라는 건데 적으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상 아래쪽 먼저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VLOOKUP을 적고요. 처음에 이 학생의 점수를 클릭을 합니다. 이 학생의 점수를 토대로 쉼표 전체 점수로 접근을 합니다. F4를 눌러서 이 빨간색은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해놔야 나중에 채우기 핸들을 통해서 내릴 때 이 파란색 범위는 한 칸씩 내려가더라도 이 빨간색 범위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쉼표, 내가 가져올 게 첫 번째 줄에 있는 점수가 아니고 두 번째 줄에 있는 학점표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두 번째 줄에 있는 학점표를 가져오겠다. 물론 세 번째, 네 번째 표가 많으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몇 번째를 가져올지 선택을 잘해야겠죠. 그리고 쉼표, 마지막에 유사일치, 정확히일치인데 이 97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실제로 데이터가 없습니다. 97점이라는 점수는 없어요. 그래서 비슷한 곳에서 찾아오겠다. true를 적어도 좋고요. true는 숫자로 1입니다. false는 숫자로 0입니다. 컴퓨터는 이진수를 쓰기 때문에 0 또는 1을 쓰는데 1이 참, true, 0이 거짓, false입니다. 그래서 1 적어주고 가로를 닫으면 점수에 맞춰서 이렇게 학점을 추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 번 더 응용하겠습니다. 이 룩업을 사용을 해서 여기 쪽에 지금 데이터는 없지만 조금 이따 적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 이쪽에 이 상품명에 따라서 상품명이 첫 번째 줄에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F4번을 눌러주면 이 상품명 위치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있는 난 가격을 가져오겠다. 2를 적어주고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이니까 두 번째 줄에 있는 가격을 가져오겠다. 그리고 이번에는 샤프 연필 문자 데이터들을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적어라 해서 0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은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도 다 오류가 나겠죠. 왜냐하면 상품명이 찾질 못했기 때문이에요. 빈칸이라서. 그래서 이쪽에 보면 제가 연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연필 적으면 자동으로 이제 데이터가 있다. 연필 나 찾았어 해서 바로 500원이 이렇게 나오죠. 이쪽에 지우개 적으면 또 800원이 이렇게 나오죠. 가위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오류 값이 난 게 좀 불편하죠. if 에러를 통해서 한번 해결해 봅시다. 맨 앞에 if 에러를 이렇게 붙이게 되면 if 에러는 첫 번째 이 데이터가 오류인지 아닌지를 찾습니다. 요것처럼 오류가 났다. 오류가 나지 않으면 숫자 그대로 출력하고요. 오류가 났다라고 하면 뒤에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어라 라고 하는데 뭐 연습 삼아서 오류 났어요. 물결 이렇게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글자여서 따옴표 붙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류 났어요로 이렇게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글자보다는 이렇게 따옴표 2개만 붙여서 아예 빈칸으로 만든 공백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보기가 이쁘겠죠. 그래서 이쪽에 나는 샤프 입력하겠다 엔터 치는 순간 빈칸에서 데이터가 입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조금 더 이쁘게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SUMIF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SUMIF COUNTIF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COUNT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COUNT는 범위 중에서 숫자만 찾아주는 친구입니다. 여기 문자 데이터, 문자 데이터, 문자 데이터, 문자 데이터, 숫자 데이터, 숫자 데이터이기 때문에 지금 숫자 데이터는 범위 지정 중에 2개만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COUNTIF는 뒤에 한 개가 더 와서 이 범위 중에서 문자 숫자 상관없이 이 6셀, 이 6셀, 이 1급이라는 조건만 찾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COUNTIF 내가 이 범위 중에서 쉼표 어떤 조건 사무 얘를 클릭하면 되겠죠. 이 사무라는 애만 찾고 싶다. 괄호를 닫으면 범위 중에 사무가 하나, 둘, 세 개 있죠. 이 세 개를 출력을 합니다. 이를 활용하면 내가 출석부 중에서 결석이 몇 명인지 찾아줄 때 매우 유용하겠죠. 그리고 커밀 점수합 이런 것도 SUMIF를 통해서 얘네들은 조건범위 중에서 조건범위 중에서 1급인 애들만 합계범위, 합계를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이 순서가 조금 복잡하지만 쓰다 보면 좀 익숙해질 것 같아요. 얘는 조건범위 조건만 있으면 되는데 얘는 조건범위 조건에 더할 것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얘는 그냥 개수만 세면 돼서 숫자만 세면 돼서 계산할 게 필요 없었는데 SUMIF는 계산할 것까지 필요합니다. 내가 뭘 더할지 SUMIF 조건범위 이 범위 중에서 커밀 점수 커밀 클릭하고 그래서 더할 게 뭐냐 얘네들을 더할 거다 라고 하면 자동으로 커밀 1개 2개 3개 이 3개를 더한 값이 210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함수를 익히고 본격적으로 실전에 들어가겠습니다. 감독표와 관련해서 간단한 실습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간단하게 번호와 이름을 입력했고요. 여기 감독 시간 배정을 일부 짧게 입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1교시에 누가 들어가야 되냐 라고 했을 때 순번과 이름을 일일이 입력하기가 귀찮을 때 쓰는 것이 저번에 배웠던 VLOOKUP입니다. VLOOKUP을 통해서 이 숫자가 쉼표 이쪽에 접근을 해서 쉼표 물론 앞부분은 고정이 돼 있어야겠죠. F4번 눌러줍니다. 네, 접근을 한 다음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중에서 나는 이름을 가져올 거다. 그래서 2를 줬고요. 마지막은 정확히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히 일치 false를 더블 클릭하거나 아니면 false가 0이기 때문에 0을 적어주고 닫아주면 됩니다. 지금은 값이 없기 때문에 오른쪽 클릭해서 채우기 하고 서식 없이 채우기 하면 이렇게 서식은 적용되지 않고 값만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쪽에 3번을 적으면 이름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만약에 내가 이 오류가 뜨는 것이 싫다 라고 하면 저번에 했듯이 if error 이 값이 오류가 없으면 그대로 출력하고 쉼표 오류가 발생하면 공백으로 처리해라 이런 식으로 좀 이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클릭해서 또 채우기 하면 서식 없이 채우기로 이렇게 값을 넣으면 바로바로 입력되듯이 이런 식으로도 입력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count if로 가면 되겠죠. count if. 그래서 숫자를 셀 건데 요 숫자로 세도 되고 아니면 성명으로 세도 좋습니다. 저는 숫자로 그냥 세겠습니다. 숫자 범위를 지정해서 이 범위가 고정이 돼야겠죠. 밑으로 채우기 할 겁니다. 고정을 시킨 다음에 쉼표 뭐랑 같으면 요 중에서 만약에 1번이 들어있으면 세라. 그럼 이쪽에서 1번 개수를 세겠죠. 그래서 갈로 닫고 채우기 하면 지금 제가 3, 4, 5, 13 입력했죠. 3번이 들어가 있고 4번 들어가 있고 5번 들어가 있고 15번 들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채우기를 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쪽에 1번을 적으면 1번이 자동으로 채워지고 이름도 채워지고 한 명이 추가되고 만약에 1이 2명이면 1이 2명이구나. 내가 배정을 잘못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시험 감독표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은
출석부와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 본 연습 파일입니다. 이 파일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간단하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번호와 이름을 입력했고요. 그냥 임의로 적어 놨습니다. 이쪽 범위 같은 경우에는 출석, 결석, 지각, 조퇴 중에 한 개만 입력하고 싶다 라고 할 때 쓸 때는 데이터 탭에 유효성 검사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범위를 목록으로 지정해서 얘네들 범위는 요거 4개 중에서 한 개만 선택하면 된다 라고 해서 범위를 지정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 범위는 반드시 넷 중에 한 개만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전체 다 출석을 입력을 해야 되죠. 여기 전체 출석을 한 개 한 개 클릭하기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 개만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아래 채우기 핸들 버튼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이렇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범위를 지정해서 옆으로도 입력할 수 있는데요. 문제점은 제가 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게 되면 이 서식까지 한꺼번에 채우기가 돼서 다시 서식을 조정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컨트롤 Z 누르거나 아니면 자동 채우기 취소를 눌러서 이전 상태로 되돌리고요. 채우기를 할 때 오른쪽 클릭을 통해서 오른쪽 클릭을 하고 쭉 당기게 되면 놓을 때 서식만 채우기, 서식 없이 채우기, 셀 복사 등이 있는데 우리는 서식 없이 채우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값만 채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도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count if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count if에서 이 범위 중에서 쉼표 출석을 찾아라. 근데 얘는 조금 지금 제가 밑으로 채우기를 할 건데 이 빨간색은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F4를 눌러서 고정을 시켜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채우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내가 만약에 이쪽에 결석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한 개 줄게 되겠죠. 왜냐면 이 조건에 맞지 않는 게 한 개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 나머지들도 count if 이런 식으로 범위 지정하고 또 아까처럼 얘 클릭하고 범위를 지정하는 것만 해도 지금은 얘가 결석이 한 개라서 이렇게 됐죠. 결석 한 개 넣으면 이런 식으로 추가되죠. 나머지도 채우면 됩니다. 다음으로 요것도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해되는 분들만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 굳이 요거는 이해하지 않아도 한 개씩 그 카운트 if를 써서 적으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혹시나 이게 한번 가볍게 조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옆으로 적는 것도 한 개 한 개 적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갈 때는 지금 이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밑으로 갈 때는 이동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옆으로 갈 때는 지금 AI 부분이 AJ, AK, AL 부분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 영어는 고정을 해제해 줍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갈 때는 고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어 이 15는 16, 17 이렇게 내려가야 되지만 이는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고정시켜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고정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고정을 시켜주면 오른쪽 클릭으로 채우기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또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여기 안에 데이터가 이쁘게 입력됐죠. 요까지 만약에 이해하신 거면 어떤 채우기와 관련해 가지고 고정과 관련해서 절대 참조와 상대 참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간단하게 count만 적용하겠습니다. count는 이 범위 중에서 숫자만 세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범위를 지정하면 여기까지 12명이구나. 만약에 4번이 이제 어디로 가서 삭제가 된다 해서 삭제를 한다고 해도 여기에 10이지만 총 11명인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석부를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